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6월 10일 화요일입니다. 96번은 뭐죠? 이거는 악마 크림이에요. 고력 네, 악마 크림. 96 악마 크림이죠. 자, 96 악마 크림. 여기는 지금 어디, 장소가 어디에 해당이 돼요? 광교 유원지. 네, 광교 유원지예요. 이 수원은 광교라고 하는 거하고 많이 연관이 돼 있어요. 여기 지금 광교산도 있고 또 광교 유원지도 있고 그런데 자, 광교 신도시 뭐 우리 그런 이야기도 또 들어보고 그러죠. 자, 광교 유원지가 어떻게 해서 96번이 됐을까요? 그냥 스토리를 만들어 보시면 그냥 광교 유원지 396번 이렇게 기억을 하시는 거는 이제 단편적이고 시간이 지나면 바로 또 잃어버려요. 그래서 그것을 좀 더 오래 기억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좀 그 만들어서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96이 악마 크림 96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어, 그것과 연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그 스토리를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넓은 유원지에 저기 응, 뭐야 관광을 가서 응. 여기 저기 구경하고 보니 다리가 아파서 다리 근육이 아파서 여기서 맞아요. 악마 크림을 그런 발라. 식으로. 예. 그래서 유원지 넓은 곳을 다니다 보니까 근육이 필요했어요. 다리 근육이. 그래서 이제 암막크림 근육을 발라서 여기가 96번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서울에서 96번은 어디예요? 서울에서 96번은 예, 허준 허준박물관이죠. 네. 그림박물관. 네. 강서구에 있는 허준박물관이에요. 그러니까 허준도 의학적으로 뭐 우리나라 여러 가지 동의보감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의사죠. 책을 예. 뭐 만들고 했는데 이제 어쨌든 그런 그 약과 관련된 그런 것 했는데 여기 우리가 배운 악마 크림 96은 실제로 뭐 수분 보습 크림이지만 우리는 이제 여러 가지 막그 처치하는데 지금 쓰고 있어요. 자, 그러면 196번은 어떨까요? 음, 육군 사관학교. 육군 사관학교. 맞아요. 육군 사관학교 서울에 어디에 있어요? 거기 노원구. 예, 중남부, 맞아요. 노원구 노원구에 있어요. 중남부. 예. 강북에 이제 제일 마지막인 190번 대죠. 그래서 노원구에 그 육군 사관학교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94번이 또 있을 텐데 194번 어딜까요? 노원구 언자락병원. 예, 노원구에 있는 원자력병원. 원자력병원에 누가 뭘 해요? 의사 선생님들이 화투를 해요. 예, 의사들이 맞아요. 학교를 의사들이 여러 가지 환자 치료하고 막 이런데 스트레스가 너무 많이 그러니까 가중되고 하면서 그것을 풀려고 하트를 치는 것을 연상을 한번 해보시면 돼요. 자, 그렇게 했는데 여기 수원에서는 94번이 뭘까요? 해당되는 데가? 아주대학교. 여기 아주대학교. 나왔네요. 아주대학교 부속병원 부속병원, 외상센터. 외상센터. 자, 여기 아주대 그 부속병원에 있는 외상센터에 근무하는 의사분들이 또 목숨을 막 구사일생으로 구했기 때문에 구사 그것도 적용해 볼 수 있고 여기도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니겠죠. 특별히 네. 외상센터니까 굉장히 그 상처라든지 이런 것들이 극심한 정도로 막 심하잖아요. 네, 이런 치료를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런 자기 그 하고 있는 일에 있어서 엄청난 스트레스가 오잖아요. 피도 많이 보고 여기 지금 수원 갈비거리에 막 갈비 모양이 이렇게 나서 핏빛인데 이거랑 갈비에서 보는 피랑 이 상처에서 보는 피랑은 다르겠죠. 그러니까 그 의사들이 과음을 많이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특히 어떤 저기 이게 진료 과목이 그러냐면 외과들 그러니까 그 피를 많이 보고 막 이런 그 속에서 일하는 의사들이 상당히 그런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런 거를 막 술로 이렇게 달래기도 하고 막 그런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 아주대학교 외상센터 여기가 94번이에요. 자, 그 다음에 97번은요? 나에서 시대가? 거리예요. 구치소, 구찌. 네, 구치소죠. 누가 구치소에 갔을까요? 알셨어요? 나에서. 네, 나혜석이라는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화가. 신여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여성이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화제거리가 됐겠죠. 그래서 아마 어떤 일에 연루돼서 그래서 구치소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다른 사람이 저기 할 수도 있고 근데 하여튼 나혜석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화제의 인물이에요. 그걸로 인해서 이제 그런 어떤 사건에 연루돼서 이제 그 구치소에 간 그런 것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번호로는 397번이죠. 97번. 예, 397번이에요. 그러면, 그, 우리 잘 하고 있는
부여는 897번이겠죠? 897번은 네. 어딜까요? 거기서 누가 수산 유치소에 사 누구요? 만수들 무량산. 예, 맞아요. 김시수. 그 무량산에 이제 무량사 부여. 무량. 예, 거기 누구? 김시수. 김시수. 김시슬이 이제 참 그 관가에서 중앙에 한양에서 여러 가지 이제 뭐랄까 누명이라고 할까 하여튼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 사람이 이제 그 귀향이라고 할까 뭐 이제 그렇게 오게 되는 거죠. 그때 나 이제 숙소에 묻혀서 살겠다 해서 이제 그 무량사 만수산 들어가는. 무량산. 그래서 무량사 하면 이제 제가 거기 그 부여 그 은산 그쪽에 있어서 그런 그 추억도 이렇게 말씀드리고 했는데 아무튼 거기에 이제 그 김시습이 그렇게 그 피난에 와서 이렇게 귀양 와서 있었던 그런 곳이다. 네. 그러니까 거기서의 삶이 마치 구치소에서 삶과 같은 그런 삶이었다라고 이렇게 연상하면서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98번은요. 부탄. 북한이에요. 여기 지금 삼성전자가 자리하고 있어요. 수원하면은 삼성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삼성이 거의 먹여 살린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수원은. 수원뿐만 아니라 경기도가 많은 이 삼성의 혜택을 보고 있죠. 특히 이제 그중에 대표적인 게 수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여기 이제 여러 가지 사업을 짓고 또 새로운 그런 그 제품도 개발하고 하면서 어, 이런 기업인이나 또는 일반인들이 어떤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아직도 우리나라에 그런 그 잔재들이 남아갖고 일이 잘 되라고 막 뭐 이제 굿을 하고 막 그런 것들 하잖아요. 여기 지금 구판을 벌인 거예요. 구판 98번. 부여에서는 어디서 그렇게 구판을 벌였을까요? 하늘님 사물로. 네네. 서동역 테마파크에. 아, 아니, 하늘님 선물놀이 맞아요. 네. 하늘님을 이끌고 있는 사람 누구예요? 김덕수. 네, 김덕수죠, 김덕수. 지난 시간에 한덕수하고, 김덕수. 그, 내가, 우리 저기 요번에 국민의힘에 나왔던 그, 김덕수. 후보하고 같이 합쳐서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네. 김덕수. 그래서 음. 거기가 그 하늘님 사물놀이 학교가 있어요. 실제 사물놀이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김덕수가. 그래서 사물놀이 새로 이제 그 사물놀이 하면은 네 가지 악기잖아요. 한국의 전통 악기 중에 그 네 가지가 뭔가 꽹, 징가리, 장구, 땡가리, 음, 부. 네, 그런가요? 하여튼 네 개, 그 악기를 음. 가지고, 이제 연주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막, 통쾌하게, 막, 난타를 하고 막 그러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사람들이 어떤 그런 부분들도 이끌 수 있고, 했는데, 이 사람이 아예 여기다가 학교를 지었죠. 하늘님 사물놀이 학교를 해갖고, 은산에 거기다 이렇게 지어서, 지금도 거기 학교에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종의 그 국악 신동이라고 할까? 국악 영재? 신동보다도 영재? 어려서부터 이제 그런 쪽에 교육을 받는 거죠. 이제 김덕수, 네. 거기가 바로 898번이었었어요. 우리 여기 같은 90번대이기 때문에 같이 연상해서 많이 기억을 했어요. 부여가 우리가 살고 있는 대전 충남 지역의 부여가 890번대이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엮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99번은 여기서는 399번인데 경희대학교 수원 캠퍼스예요. 자, 여기에 경희대 수원 캠퍼스에 이제 학생들이 캠퍼스 투어를 와서 쭉 구경하고 난 다음에 학교 측에서 이제 그 캠퍼스 투어 온 학생들한테 어떤 이벤트로 이런 거 줄 수도 있겠죠. 뭐 가방 같은 거 주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여튼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뭐 먹는 거 뭐 가장 좋겠죠. 예. 덥기도 하고 하니까 아이스크림 한 개씩 이렇게 또 줄 수도 있는 거죠. 음, 엊그제 저희 교회에서는 그 전교인 수련회 뭐 이렇게 해갖고 했었어요. 금, 토, 일 이렇게 3일간. 근데 이제 주일날은 전 교인들한테 다 그 아이스크림 한 개씩 주는 있었어요. 그래서 날씨가 그만큼 많이 더워진 거죠. 그래서 아이스크림 이렇게. 근데 경희대 수원 캠퍼스는 이렇게 399번인데 우리 저기 뭐야 원래 경희대 본교는 몇 번일까요? 152번. 52번. 예, 152번이에요. 거기가 아, 경희. 그 동대문 성동구 쪽에 해당이 되죠. 거기가. 그래서 155위
이를 생각하고 예, 경희대학교 그 캠퍼스에다가 제가 그 블로그 쓸 적에 오이밭을 막 그려놨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또 뭐 문재인 대통령이 또 오이 좋아한다고 해도 되겠고 어쨌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여기 그 지역을 좀 봤습니다. 수원 행궁도 있었고 수원역부터 시작해가지고 자 그러면 블로그에 들어가서 한번 볼게요. 블로그를 보러 들어가겠습니다. 아, 자 여기 390번 수원역이에요. 네, 수원역 한번 보시고 수원역이 지금 추워가지고 난방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지금 뭐예요? 구공타를 네, 메고 구공타를 있어요. 구공탄을 탔어요. 여기 구공탄 그림 갖다 놔놨죠, 수원역에. 자, 그래서 생각하시면 되고, 이거는 우리가 이제 이 수원역이 390원이라는 걸 기억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조금 해놓은 거고, 이 밑에 있는 이 부분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AK 플라자라고 하는, 그런 그, 뭐랄까, 매장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AK 플라자가 이게, 뭐, 관계된, 근데 제가 기억했었는데 잃어버렸네요. 이게 어떤 업체였던 것 같은데, 애경이, 일경대 그죠. 맞아요. 애경이에요. 애경에서 만든 그런 그 쇼핑몰 같은 커다란 그런 거죠. 수원 근처 꼭 가봐야 할 명소라고 해갖고, 여기 이게 뭘까요? 화성, 예, 그러면 그 화성, 행군 그, 여기 가봤는데 엄청 좋더라고요. 이게 팔달문인가 뭐 그렇게 저기 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예, 잠깐만요. 어, 그래서 수원의 이제 대표적인 음식으로 왕갈비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있고, AK 플라자에 대해서 다시 또 나와 있고, 그다음에 여기 또 GTX-C 개통 뭐 해갖고 이렇게 있는데 이게 제가 쓴 건 아니고 이거 만든 사람이 오탈났네요. 대표 아파트라고 쓸 것을 이렇게 썼나 봐요. 8달구에 비단지 아파트다 그러네요. 잠깐만 그냥 보고 갈까요? 수원역은 경기도 수원시 8달구 괴산로에 위치하며 수도권 전철 1호선과 수인 분당선이 운행됩니다. GTX 신호선 개통 예정이며 기차, 지하철, 버스 등 다양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의 요지입니다. AK플라자, 롯데백화점 등 대형 쇼핑몰과 영화관, 음식점 등이 밀집해 있으며 주변은 경기도 최대의 상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KTX, ITX 새마을호, 무궁화호 등 다양한 기차 노선이 운행되며 서울, 대전, 대구, 부산 등 전국 각지로 이동할 수 있는 곳입니다. 수도권 전철 1호선을 통해 서울, 인천, 천안으로 이동할 수 있고 수인 분당선을 통해 용인, 성남, 하성 등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원역 환승센터가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며 수원역을 경유하는 많은 버스 노선으로 주변 지역으로의 이동이 편리합니다. 수원역은 경기도 최대의 교통 중심지 중 하나입니다. 주변 지역과의 교통 연계성이 뛰어나며 교통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수원역 주변 아파트입니다. 수원역 센트하우스 아파트, 수원시 건성구 소림동에 위치하며 2005년에 입주한 1094세대의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교통이 편리하며 향후 수원역 일대의 개발로 미래가치가 높습니다. 단점으로는 다소 오래되어 노후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수원역 대한대우 아파트, 수원시 8달구 매산로에 위치하며 1999년에 입주한 1293세대의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교통과 생활환경이 편리하며 수원역 일대의 개발로 미래가치가 높습니다. 단점으로 다소 오래되어 노후화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수원역 센트럴 어반시티, 수원시 8달구 고동동에 위치하며 2015년에 입주한 548세대의 아파트입니다. 위의 아파트들은 수원역 주변의 대표적인 아파트이며 다음과 같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교통이 편리합니다. 1호선과 수인분당선이 지나는 수원역이 도보거리에 위치하며 버스 노선도 다양하여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합니다. 생활환경이 편리합니다.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AK플라자 등 대형 쇼핑몰과 재래시장이 가깝고 병원, 은행, 학교 등도 주변에 있어 생활환경이 편리합니다. 교육 환경이 우수합니다. 단지 내에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있으며 인근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위치해 있어 자녀들의 교육 환경이 우수합니다. 미래가치가 높습니다. 수원역 일대의 개발로 인해 주변 지역의 가치가 상승하고 있으며 GTX 신호선 개통으로 인해 교통 환경이 더욱 개선될 것입니다. 단점으로는 아파트가 다소 노후화되어 오래됐다는 점입니다. 수원역 주변 아파트 중에 주목되는 아파트는 수원역 푸르주자이입니다. 수원역 푸르주자이는 수원시 8달구 고동동에 위치한 아파트로 2021년에 입주한 4086세대의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수원역에 인접해 있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수원역 일대의 개발로 인해 가장 주목되는 아파트들 중 하나입니다. 수원역은 현재 1호선과 수인분당선이 지나고 있으며
향후 GTX-C 노선이 개통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수원역 주변 지역의 교통 환경이 개선되고 인구 유입이 증가할 것입니다. 수원역 일대에는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AK플라자 등 대형 쇼핑몰과 재래시장이 위치해 있어 생활 환경이 편리하며 수원역 부주 자이 아파트는 이런 인프라를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자, 지금 봤는데요. 예, 수원역이 몇 번이라고요? 390번. 390번이에요. 추워가지고 막 저기를 켰어요. 자, 390번이었어요. 그 다음에 수원 행궁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신풍루라고 되어 있나? 예, 여기 신풍루가 아주 높은 위에 이렇게 위치해 있어요. 91층 나머지를 연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높은 위치해 있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보시고요. 화성행궁이라는 곳을 우리가 수원하면 떠올리죠. 그래서 화성행궁은 1789년 정조가 아버지 사도세자의 무덤을 수원으로 옮기며 신도시 건설의 일환으로 지어졌다. 그 정조는 아버지의 비극적 죽음에 대한 깊은 그리움과 효심을 바탕으로 단순한 군사적 요새가 아닌 상업과 행정, 문화가 어우러진 새로운 도시를 꿈꿔서 이곳을 이제 이렇게 마련하게 된 거죠. 그래서 화성유수부의 관청으로 사용된 국내 최대 규모 576칸이 행궁이다. 그러니까 주종에서 나와서 여기 이제 있을 때는 이쪽에서도 또 이렇게 정사를 살피고 했던 거다라는 거죠. 자, 이제 이렇게 보고 이것도 요 동영상이 있으면 동영상을 좀 보겠습니다. 네, 조금 길은데. 네. 여기 가봤더니 진짜 좋더라고요. 용릉과 걸른 수원화성 박물관에 이어서 이번엔 수원화성을 직접 보러 갑니다. 화성행궁과 그 주변을 제일 먼저 보고 서장대에 올라갔고요. 산을 내려와 행궁길을 걷고 팔달문을 보았습니다. 다음날 장안문에서 복수문까지 걸었고 화성문과 창녕문 일대는 생략했습니다. 화성행궁의 정문 신풍루입니다. 신풍이란 임금님의 새로운 고향이란 뜻인데요. 화성행궁은 정조가 행차할 때만 묵는 곳이어서 규모는 소박하지만 수원 화성을 고향처럼 여긴 정조의 마음이 담긴 공간이죠. 평상시에는 수원부 관하로 사용되었습니다. 화성행궁 뒷뜰의 언덕을 오르면 늙어서 한가로움을 즐긴다는 뜻의 미로한정이라는 작은 정사와 행궁 수비를 담당하는 내포사가 있습니다. 아쉽게도 정조는 일찍 승하하여 미로한정에서 한가로운 여생을 즐길 기회가 없었죠. 화성행궁 옆에 있는 화령전은 정조의 어진을 모시기 위해 순조 때 지은 집입니다. 화령전 안에 운한각에 정조의 어진이 있습니다. 관광객을 위한 공연을 잠깐 구경하고 화성행궁을 나와서 팔달산 서장대로 올라갑니다. 산길을 따라 계단이 쭉 이어지네요. 서장대는 화성의 군사지휘본부입니다. 화성장대라는 글씨는 정조가 직접 썼다고 합니다. 수원 화성의 서문인 화서문 일대가 조망됩니다. 화성행궁도 잘 보이네요. 서장대에서 성곽길을 따라가면 비상출입문인 서남안문이 나옵니다. 3.1운동 기념탑도 있는데요. 비문을 한글로 쓴 점이 좋아서 찍어봅니다. 팔달산을 다 내려가면 수원 화성의 남문 팔달문이 나타납니다. 근처의 행궁길을 잠시 걷고 숙소로 돌아갑니다. 차 안에서 팔달문을 한 번 더 보았습니다. 다음 날은 장안문 일대를 보러 갑니다. 장안문은 수원 화성의 북문으로 격식 있고 웅장한 건물입니다. 정조가 서울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북문인 장안문이 화성의 정문입니다. 화성의 4대문 중에서 규모도 가장 큽니다. 장안문은 구조가 특이한데요. 장안문 바깥에 이렇게 반달 모양으로 쌓은 부공성이 있습니다. 문을 이중으로 지키는 시설인데요. 옹성 중앙에 출입문을 낸 건 장안문과 팔달문이 유일하다고 합니다. 장안문을 방어하는 북동 정대를 지나서 동쪽으로 성곽을 따라 걷습니다. 성곽길은 머지않아 수원천과 만납니다. 수원 화성에서 손꼽히는 건축미를 자랑하는 북수문이 여기 있습니다. 북수문을 지나면 정조가 행차 시에 휴식을 취한 동북강로가 나옵니다. 동물로도 지정되었는데요. 바라보는 위치에 따라 풍경이 달라져서 수원 화성에서 가장 독창적인 건물로 평가됩니다. 멀리서 본 동북강로입니다.
그 앞의 연못은 용년이라 부릅니다. 성곽길을 따라 좀 더 걸었습니다. 주변 지형에 맞춰 구불구불 곡선으로 이어진 길이 정겹습니다. 다시 길을 되돌아갑니다. 조선 후기 건축의 백미 수원화성은 조선이 패망하기 전에 남긴 마지막 찬란한 불꽃 같았습니다. 제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성이었는데요. 크기가 다른 돌이 이처럼 조화롭게 어울린 성벽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조각천을 잇는 퀼트처럼 소박하면서도 기품이 있습니다. 군사시설이면서도 조상들의 예술미를 한껏 보여주는 수원화성. 다음 기회엔 성곽길을 끝까지 걸어보고 싶네요. 네. 어떻게 가보지 않고 그냥 이렇게라도 좀 보시면 나을까요? 네, 진짜 가봐도 너무 좋아요. 네, 도움이 되었을까요? 네, 네, 저도 그 자세히 못 봤는데 이렇게 보니까 정말 또 새롭네요. 그다음에 두 번째, 농업, 역사, 문화체험관. 여기가 392번이에요. 여기서 뭘 먹을까요? 생선구이. 생선구이를 먹어요. 네, 생선구이를 먹겠죠. 자, 여기도 그러니까 수원하면은 그 농업의 그런 그 고장이다라고 해서 옛날에 사실 여기에 그런 그 농촌 지도서라든지 우리나라 그 농업의 핵심 그런 그 광서들이 여기에 다 있었던 거죠. 그래서 국립농업박물관도 있고, 이렇게 쭉 그런 부분들이 있는 곳이 바로 이 수원이에요. 그래서 서울대 농대도 아마 이쪽에 있었지 않나 싶은데, 여기도 동영상이 있으면 그걸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4분 54분 만에. 여기 오늘 온 곳은 농업박물관이죠. 네, 다 아시고 오셨겠지만 우리나라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게 언제죠? 사실은 70만 년 전부터 사람이 살기 시작했어요. 근데 구석기 시대에는 농사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아직 지력도 덜 발달하고 기후도 추웠고 했기 때문에 그때의 사람들은 이동 생활을 했어요. 한 곳에 머무르지 못하고 사람이 먹고자 하는 욕구는 본능이기 때문에 먹어야 살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동 생활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한반도에 온난화가 왔어요. 날이 따뜻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해수면은 높아지고 이게 곡식이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침엽수는 화렵수로 바뀌기 시작해요. 화렵수가 뭐예요? 도토리나 이런 밤 이런 게 열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한반도에 정착 생활하면서 농사를 짓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반도의 농사는 신석기 시대부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초기 농경의 시작이라고 해서 신석기 시대에 잡곡을 심기 시작했어요. 제일 가장 잘 자라는 게 막 뿌려도 잘 자라는 게 조나 기장이나 피 이런 거예요. 사실은 피 같은 건 우리는 지금은 먹지도 않는 그런 잡초에 속한 때 그때는 그런 게 촉박하다 보니까는 그런 걸 심으면서 했는데 이것만 해도 사실은 그때 수렵이나 여전히 채집이나 이런 걸 했지만 이것만 해도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신석기 혁명이라고 했어요. 그때 당시에 이 농사를 짓는 거는 신석기 혁명이다 그래가지고 대단한 일이었죠. 이거는 뭘 나타내느냐면 신석기 시대의 농사예요. 이거 화전이라고 하죠. 그때 당시나 우리나라의 1900년도 초 그런 산속에 들어가서 처음에 농사 지을 때는 불을 확 지르는 거예요. 불을 확 질러가지고 일단 태우고 그러면 거기에서 남은 재가 거름이 돼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대충 읽어서 씨를 뿌리면은 그게 화전의 시작이에요. 여름에는 시원한 이런 구조예요. 그러니까 결코 신석기 시대 사람들이 지능이 지금 사람하고 비교해서 그렇게 기르지 않는 정도 후기 시대로 들어왔어요. 청동기 시대의 특징은 뭐냐면 논농사를 지었다는 거죠. 드디어 논농사를 짓기 시작해요. 논농사를 짓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도구가 청동기로 바뀌어서 청동기 시대잖아요. 그렇지만 청동기는 그렇게 흔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일부 부족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여전히 농기구는 돌로다가 농사를 지었어요. 그러나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이렇게 지금하고 비교해도 그렇게 뒤지지 않는 이런 마을을 이루고 살았어요. 왜냐하면 이게 논농사를 짓는다든가 농사 기법이 발달을 하면은 자기 사유재산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지켜야 돼요. 그래서 마을을 이렇게 서로 협력을 하면서 그다지 일상 비싼 문이보다 더 발달된 게 민문이에요. 그래서 이미 이렇게 토기를 부을 수 있는 온도가 조금씩 올라가서 기술이 발달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토기가 민문이 다시 문의를 안 내고 골고루물이 전달될 만큼 불을 떼어놓는 기술이 발전됐다는 거예요.
이제 시대를 청동기 시대라고 했지만 여전히 농사짓는 거는 섞기로 했다 그랬죠. 섞기로 했는데 청동기 시대의 가장 특징적인 도구가 뭐냐면 반달 돌칼이죠. 네, 그래서 애들 시험에도 이게 잘 나와요. 반달 돌칼이 어느 시대의 도구냐? 그러면 애들은 이게 돌이니까 신석기나 석기 시대로 표시를 하는데 청동기 시대의 도구예요. 이거는 논농사를 집어내면 저렇게 이렇게 집어서 열을 이렇게 풀거나 자르거나 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항상 저희가 헷갈려요. 근데 반달 돌칼은 청동기 시대의 도구라는 거. 청동기 시대에 정말 청동기에서 농민 부족장이나 이런 사람들만 썼지 농사는 석기를 지었다는 거 이거 알아두시면 돼요. 네. 오늘 이제 여기까지 보고요. 나머지 부분들도 실제 그 영상을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그래서 지금 농업박물관 봤는데, 농업역사박물관 해서 지금 우리 내비게이션 기억법에서는 몇 번이에요? 392번. 네, 여기서 뭐 먹은 거예요? 생선구이. 생선부위 먹은 거예요. 예,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390번은 어디였을까요? 수원역. 네, 수원역이었어요. 예. 시간이 더 있으면은 더 공부했으면 좋겠지만, 이제 오늘 많이 지났네요. 이제 출근해야 돼서 여기서 마칠게요.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